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지방에 사는 직장에 다니는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시어머니의 추도일이었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시어머니의 추도일은 벌써 37주기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남편이 시어머니의 추도일에는 따로 식구들이 모여서 가족 예배를 하지 않고 시어머니 산소에 가는 것으로 대신하자고 했어요.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홀로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던 아버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편이 교회도 다니지도 않는데 누구 눈치를 볼 사람도 없는데 굳이 식구들이 어렵게 모여서 추도 예배를 보는 것을 마땅치 않아 여겼습니다. 남편과 저와 우리 애들만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외 조카들 빼고는 모두 다 교회에 주말마다 열심히들 다니고 있었어요. 그동안 홀로 사셨던 아버님이 계실 때에는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시어머니의 추도 예배를 엄숙히 드렸었지만 그때도 그걸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남편이 이번에도 시어머니 산소에 찾아뵙는 것으로 가름하겠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날은 평일이라서 저는 근무를 해야 했는데 퇴직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이 혼자서 시어머니 산소에 다녀오겠다며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워낙에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이 저와 이런 문제로 타협하고 의논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고 회사에도 출근을 했어요. 만일 아버님이 계셨더라면 미리 형님과 연락을 해서 회사 연차를 썼을 거예요.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아닌데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주기를 바라던 남편과 시누이들과 아버님의 기대 때문이었어요. 착하고 순박한 손윗 동생 형님은 장남 며느리라는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아버님과 시누이들의 주문에 웬만하면 응답을 잘 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렇지만 아주버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도 돌아가시자 남편이 장남 노릇을 하게 되면서부터 집안에 관한 일들은 남편이 다 알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도 아주버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남편의 뜻에 따랐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사시던 집에서 남편이 사무실 삼아 살고 있었어요. 졸지에 차남이면서 집안의 장남 노릇을 하게 된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무능한 데다가 성격도 좁디 좁아서 대화가 통하지도 않은 사람이죠. 남편과 세마디의 대화를 나누다가는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도 일찌감치 해서 아버님이 사셨던 집에서 혼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으로 주식에 다 몰빵을 해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남편이 취미가 있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한답시며 쓸데없이 돈을 날리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나마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는 것도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 왔어요. 제 돈을 뺏어가지 않는 것만 해도 그저 봐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의 제사에는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었어요. 참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장인어른 제사에 가지 않느냐고 할 때마다 저에게 그랬어요. 적당히 핑계를 대면 될 것 아니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뭐 할 것이라도 있냐? 멀뚱멀뚱하게 형님들과 처형들 자랑하는 소리만 듣고 와야 되잖아. 나 데리고 갈 생각이랑 하지 마라. 너도 우리 엄마 추도일 때 안 오면 되잖아. 참 말도 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자기 기준이었고 자기 자신이 불편하면 죽어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으니 저도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살아생전에는 제가 며느리로서 남편과 똑같이 할 수는 없었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젠 두 아이들도 다 커서 직장 따라서 저와 함께 살지 않았고 아버님도 키시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이에 시누이들 눈치를 보겠어요. 남편 눈치를 보겠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어디까지나 저의 판단과 선택으로 제 행동을 결정했었어요. 남편이 저와 함께 시어머니 추도 예배를 집에서 하자고 해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의 누나인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11살이나 많아서 저를 꼭 자기 며느리 대하듯이 하곤 했어요. 응, 자네 그동안 잘 지냈는가? 어째서 통 얼굴을 보기도 힘드네. 어제 어머니 추도일이었는데 몰랐는가? 작년에도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하자고 했었는데 왜 코빼기도 안 보이대? 여전히 저를 비꼬는 듯한 가시돋친 말에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형님,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했어요? 잘난 형님의 동생은 장인어른의 재산 한 번이라도 코빼기라도 내 비친 적이 있었대요. 그래도 저는 꼬박꼬박 어머니 추도 예배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별걸 다 트집 잡고 그래요. 그랬더니 무안했었는지 화부터 냈어요. 뭐야? 어디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 동생이 아무렴 장인의 제사에 안 갔겠는가? 누가 자네 같은 줄 알아? 아마도 형님은 제 입으로 그런 소리는 처음 들었던 터라서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어쩌다 한 번이나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제가 오버해서 말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추도예배냐며 혼자서 조용히 제사를 지낼 테니까 신경을 끄라고 하던데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냉장고에는 텅텅 비어있고 자네는 와서 음식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할 수 없이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네. 우리 엄마 추도일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걸 왜 저한테 그래요? 냉장고에 음식이 없으면 형님이 장을 봐서 넣어놓던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싫었으면 형님이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된 거죠. 저한테 따지려고 전화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러더군요. 내가 오래전부터 둘이 좀 이상하다 했었네. 내 동생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자네 때문인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오죽 내 동생을 자네가 비유를 못 맞췄으면 그러겠어. 시어머니 제사에 참석도 하지 않는 며느리가 이 세상 천지에 자네밖에 없네. 알기는 한가? 어이가 없어도 형님처럼 교양머리 없이 막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인내심에 한계가 왔어요. 저도 모르게 형님에게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는 형님은 그렇게도 비를 잘 맞추고 살아서 이혼도 멋들어지게 했어요. 형님이나 내 대신에 비를 잘 맞추고 살던지요. 그러자 놀라서 멈칫거리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아무리 나보다 11년이나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다 들어줄 거라고 믿었으면 큰 오산이었어요. 참 낯짝도 그 누나의 그 동생처럼 두껍기도 하네요. 장인제사는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아도 며느리 도리는 다 해라 이 말이에요. 잘난 형님의 동생이 자기 입으로 네 아버지 제사는 가지 않을 테니 시어머니 제사도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또 말도 안 되는 억지소리를 했어요. 나도 늘 혼자 왔었자는가. 남자가 바쁜 일 있으면 아무리 장인 제사라도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똑같이 하려고 그런가? 백수는 뭐하고요? 하나만한 소리를 하려면 끊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저와 이혼이나 하라고 해요. 그러자 약간 놀라는 눈치였어요. 형님도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해서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길래 제가 한마디 더 던졌어요. 어제 일부러 저만 쏙 빼고 부르지도 않았으면서 저를 가운데 두고 엄청 뒷담화 했겠네요. 짜증나서 이혼을 해야겠어요. 다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랬더니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는 듯이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궁시렁궁시렁거리며 말이 오고 갔는지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 누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누나가 열받아서 죽으려고 하잖아. 너랑 이혼한다고 했다. 왜? 사실 너를 안 보고 사니까 살만해서 그냥 이혼이고 뭐고 복잡하니까 그냥 살려고도 했어. 그런데 네 누나가 나를 엄청 우습게 알더라. 그래서 너랑 이혼을 결심했다. 네가 이혼을 순순히 도장을 안 찍으면 소송까지 갈 생각이니까 알아서 해. 그 말에 남편도 웃더라고요. 너 개그 아니야? 이혼도 할 생각도 없으면서 무슨 이혼 말을 함부로 꺼내고 난리야.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겁먹을 줄 알았냐?
그래? 내가 개그하는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전 겁이 나나 보네. 그동안 내 덕에 잘 먹고 살면서 네 돈은 아까워서 한 푼도 안 내놓더니 잘해봐라. 그리고 가족 단체방 카톡에다가 이혼을 할 것임을 선언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대놓고 알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고령의 작은 아버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잘하는 짓들이다. 모두들 약속했니? 하나같이 이혼하니 말이다. 작은 아버님의 말씀대로 시누이 둘은 이혼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이혼 예정이고요. 이혼한 형제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는 것도 한 방법 같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면 손해인 거는 알아서 쉽게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도 곧 이에 퇴직을 할 텐데요. 제 2의 인생에서 남편이 낄 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하는 댓글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